미국의 신규 고용자 수가 지난 12월 달 예상치 40만에 대비해서 19만 9천 명으로 절반 수준이 나왔지만 미국의 실업률은 드디어 4% 미만으로 하락해서 3.9%를 확인했습니다. 자, 과거 골디락스 구간에도 4% 미만으로 하락한 실업률은 그 시대에 완전 고용으로 간주가 되었었고요. 가장 저점 실업률은 3.5%까지 하락하기도 했었습니다. 향후 추가적으로 실업률이 하락할 것인지는 지켜보겠지만 현 수준의 실업률은 시장이 충분히 금리 인상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경우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은 임금 상승률인데 지금 현재의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피크를 11월 달에 5.1% 작년 동기 성장률에서 치고 나서 살짝 하락해서 4.7% 수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한 전달 대비의 숫자로 보면 지난 12월 0.6%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연간 환산으로는 7.2%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만큼 경제 성장률을 유지시켜주는 수준의 임금 상승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임금 상승률은 어떤지 하는 부분인데요. 지난 3년간 가계소득 증가율은 100 수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라는 것은 그만큼 임금 상승률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과도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향후 인플레이션이 하락 안정을 찾게 되면 임금 상승률도 자연스럽게 하향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처럼 예상하는 것처럼 아주 빠르게 긴축을 하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향후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또 지금 보면 노동 참여율이 61.9% 수준으로서 지난 두 달간 연속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63.4%보다 아직 현저히 낮기 때문에 어쩌면 실업률 3.9% 수준이 완전 고용이라고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현재 시장은 미 연준의 긴축 속도가 아주 빨라질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지만 실제 그렇게 빨라질 것인지는 두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인구 구조와 임금 상승률의 변화는 전반적으로 디플레이션 압력을 가지고 오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연준의 긴축이 빨라질 것이라 예상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큰 요소는 당연히 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숫자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현재 6.8% 수준이고요. 근원 인플레이션은 4.9%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들이 이미 피크를 쳤고 향후 하락 안정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 연준의 향후 5년 인플레이션 수치를 보시면 평균치가 2.78%로서 과거 2005년 수준 가까이 높은 그런 수준입니다. 이때가 산업재 버블이 나왔던 시기죠. 하지만 좀 더 미래로 나가서 5년 뒤에 인플레이션 예상치를 한번 보시면은 2.18% 수준으로서 장기적인 그림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2% 미연준 목표치에 크게 벗어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인플레이션 관련 임금 상승 및 고용 시장으로서 들여다보면 향후 인플레이션이 점차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인플레이션의 다른 축인 비용 증가 인플레이션, 즉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부분에 있어서 원자재 가격 추세를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을 보고 있으면 향후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유가 전망치를 한번 보시면은요, 향후 점차적으로 하락해서 1년 뒤에는 지금 가격 대비해서 10%포인트 이상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천연가스 가격도 1년 뒤에는 15% 이상 하락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구리 가격도 10% 가까이 1년 뒤에 하락할 것이다 라는 예상, 철강 가격도 마찬가지로 10% 이상의 가격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에 많이 들어가는 니켈 가격 또한 1년 뒤에 5% 정도 하락할 것이다 예상이 되고 있고 또 물류 관련된 인덱스인 BDI도 향후 하향 안정화되고 고점 대비해서 지금 많이 하락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전체적인 원자재 관련 CRB 인덱스의 경우도 더디지만 점차적으로 하락할 것이 예상되면서 향후 1년 동안에는 전반적인 비용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는 점차적으로 해소될 가능성을 그 기대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10년 국채금리의 추세를 한번 보시면은요, 최근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 상승 추세는 좀 더 천천히 올라가는 추세가 향후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내년이 되면 2%를 돌파를 하는 숫자, 즉 우리가 내리는 분석은 결국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하향 안정화되는 과정이 나오고 이 구간에서 기업 실적이 경제 성장률과 같이 맞물려서 시장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지금 조정과 향후 1분기에서 3분기에 있을 이 변동성에 저가 분할 매수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공포와 탐욕 지수로 본 시장은 여전히 50대로서 중립 수준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방향성 투자는 삼가하시고 철저하게 업종 선별, 종목 선별을 하는 시기에 2022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장단기 금리 차와 실질 금리 추이를 보시면은 경제는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 경제 성장률이 안정적이라는 것은 기업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올 것이고, 이에 따라서 펀더멘탈에 따른 실적 장세를 볼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전히 이런 환경에서는 증시의 대세 하락장이 시작됐다라고 보기보다는 상승 추세 안에서 조정 구간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S&P 500의 매력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최악의 시나리오로 봤었을 때 어느 정도 하락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이는 어떤 걸 감안했냐면 금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서 2.5% 수준까지 올라가고, 또 리스크 프리미엄, 주식 위험도에 대해서는 현재 4% 수준에서 6%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을 감안을 하고 지금 들여다보면 적정 가치가 S&P 500이 4,439포인트가 나옵니다. 약 5% 정도의 하락 가능성이 추가적으로 남아있다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고요. 기본 시나리오로 보시면은 금리가 2%까지 올라갈 것이고 리스크 프리미엄이 5%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했었을 때 4,978포인트가 나옵니다. 5,000포인트 정도 나오죠. 그럼 상승 여력이 지금의 한 6% 정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본 시나리오는 아직까지는 저평가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최고의 시나리오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 5,233포인트, 즉 11.9%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역시나 그 리스크 리워드라고 하죠. 위험도를 감안하고 들여다봤었을 때 역시나 이 저가 분할 매수 전략이 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미국 증시는 현 시점에서는 중립적으로 들여다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저가 분할 매수 전략으로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동원의 성공투자였습니다.